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과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김석기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경북 지역 시장 군수 가운데 김병수 울릉 군수의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 등 1,000만 원어치의 소방 장비가 무더기로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참사 당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경찰의 지휘 책임자였는데 최근 경찰 자체 진상조사에서 과잉 진압과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김 의원 측은 대법원에서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문건과 투입된 현직 경찰 특공대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이 부른 결과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 등은 안전대책이 미흡했음에도 진압을 강행했고 사건 이후에도 사이버 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과잉 진압을 정당화하는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증기와 휘발성 물질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 망루 안에 있는 유현 물질이 얼마만큼 또 어디에 있었는지 망루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산 참사 유족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석기 의원의 경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과잉 진압으로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까지 지시한 경찰 책임자가 국민과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오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꼭 김석기를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또 공식 자료만 봐도 김 의원은 당시 대면 보고와 전화 보고를 6번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김석기 의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의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이 이번에 확인됐고 사이버 수사 요원 900명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이건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김석기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결한 사건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가 초점이 아니고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과잉 진압의 책임자인 김 의원이 책임을 부인하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 진상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내부 노력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의 분만 건수가 5년 전보다 26.9%나 줄어 감소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경북의 분만 건수는 2013년 17,000여 건에서 지난해는 12,000건으로 5년 사이에 4,5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분만 감소율은 16.3%, 대구의 분만 감소율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도의원과 단체장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경북 지역 시장 군수 가운데 김병수 울릉 군수의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6.13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내역입니다. 김병수 울릉 군수가 48억 3천만 원을 신고해 경북 지역 12개 시장 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고 준하경 정주시장 36억 6천만 원, 전창걸 울진 군수는 3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7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도의원 가운데는 포항 279 의원이 6억 5천만 원, 경주 박차양 의원이 6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이어 경주 박승직 의원 5억 1천만 원, 포항 김상원 의원 3억 4천만 원 순입니다. 시의원들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초선 의원 가운데는 박정호 의원이 17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민성 의원이 12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종식 의원은 4억 3천만 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초선 의원 가운데는 김수광 의원이 2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고기 의원이 12억 6천만 원, 김승환 의원 11억 1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내용은 정부 관보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소방 장비가 무더기로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포항시 덕산동 북부소방서에서 개인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 등 소방 장비 30여 개, 시가 1,000만 원어치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 6개국의 현대 미술가들이 경주에 머물며 경주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작업실을 공개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큽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주 중심가에 위치한 공개 작업실. 아시아에 처음 와본다는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라타사 화가는 신라 문화재 속 문양들에 매료돼 하루 12시간씩 영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나타샤 니즈올카 작가는 경주의 전통시장에서 산 실과 바늘로 경주의 가을색을 수놓고 있습니다. 체코 출신의 아담 바카 사진가는 경주의 흔한 물건들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포착합니다. So in my work in Gyeongju, I use the local materials and use them for photography and installation to express this contrast between the artificial, plastic and the natural living. 6개국 13명의 예술가들은 지난 18일부터 경주에 머물며 작업 중입니다. 작업 기간 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실타래로 황룡사탑을 만드는 신용구 공연예술가는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도 할 계획입니다. 목탑이 만들어진 이유가 평화를 염원하고 기원을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염원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실에서 작업한 작품들은 한수원 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황룡사 역사문화관으로 옮겨 전시됩니다. 일부 작가들은 이미 황룡사터에서 작업 중이며 첨성대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독일 미술가는 베를린 장벽 예술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어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이어서 주말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꿈틀로 아트 페스티벌 플러스가 포항 중앙동 꿈틀로에서 펼쳐지며 창작 국악 공연 요석 억겁의 여는 경주 서러벌 문화회관, 김락현 개인전이 경주 안강 램트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주 지역 학부모들이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유전자 변형식품 즉 GMO 없는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경주 지역 학부모 1,073명은 GMO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경주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주시의 친환경 급식 예산이 해마다 4억 원가량 사용하지 못해 반납되고 있다며 불용 예산을 GMO 없는 식용유와 전통 발효 된장, 우리밀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학교 급식에서 모든 GMO 식품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원자력 안전법은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역학조사 실시가 어려웠다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 주민 등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21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20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흐리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오전까지 가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10월로 들어서는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도내 취약전 아동과 초중고생이 하루 4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원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취약전 아동과 초중고생들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난해 1,384명으로 하루 3.8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도흥별로는 포항시의 경우 오천읍 원리와 장성동이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고 양덕동이 15명, 이동 14명 순이었고 경주시는 성건동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천동이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경상북도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고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집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2억 5,700만 원을 수령했지만 보험 미가입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울진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상반기 89대에 이어 하반기에 35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량 제조 날짜가 오래된 순서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검침원과 송달원은 가정방문 시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울진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울진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